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번외편, 경제수학 완강을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경제수학과 관련된 실생활에 사용될 좋은 소재들이 없을까 고민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아마도 사업이나 온라인에서 쇼핑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픈마켓 수수료에 따른 순이익 계산하기가 목표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찍게 된 계기가 제 영상을 찍어주시는 저희 실장님이 계신데, 실장님이 실제로 쇼핑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랍니다. 2,000원의 물건을 떼와서 얼마에 팔면 나한테 실제로 떨어지는 금액이 얼마일까? 그걸 알아야 실질적으로 경쟁사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저렴하면서도 나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고려할 때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실장님을 위해서 오픈마켓 수수료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결과를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아마 요 블로그 제 영상 밑에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제 개인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 금액 입력하면 바로 수수료가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다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 엑셀 자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계산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용어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물건을 사고 팔고 세금 낼 때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표현한 거고,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 마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 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종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매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수증 계산을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구매를 하면 그 구매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최종 가격의 10%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최종 가격 곱하기 0.1. 10%라고 하는 건 비율로 100 중에 10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떤 값의 0.1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계산하는 방법은 최종 가격 곱하기 0.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0.1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샀을 때 내는 금액은 최종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뭐냐면 부가세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부가세는 최종 금액의 10%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가격이 있었을 때 그 가격의 0.1배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판매가는 판매 원가와 판매가의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최종 소비자 가격은요.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건 최종 소비자가가 11,000원이니까 11,000원의 10%가 부가세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곱하기 0.1을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100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건 실제로 부가세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내가 영수증에서 10,000원짜리를 뭐를 샀어요 라고 하면 10,000원의 10%가 부가세겠지가 아니에요. 최종 소비자가의 10%를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최종 소비자가에는 물건가와 물건가의 0.1배인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팁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 가격이 A1입니다. 근데 이 판매 가격 A1에는
판매 원가와 판매 부가세가 포함돼서 A1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A1이 주어졌을 때 부가세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나누기 11을 해주면 부가세가 만들어져요. 요거는 수학적 그 이론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최종 소비자가가 11,000원이면 이 11,000원에는 뭐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다? 판매가, 판매 원가. 그리고 부가세가 이렇게 포함돼서 합쳐져서 11,000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의 부가세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11,000원을 나누기 11을 하셔야 됩니다. 11을 하시면 1, 빵 나오니까 1,000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11,000원에는 부가세가 1,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원가는 나누기 1.1을 해주셔야 돼요. 1.1을 해주면 요거에서 점이 하나가 붙은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00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물건을 팔았을 때 내가 부가세를 얼마를 매겼지 계산하는 방법은 판매가 나누기 1.1 하면 판매 원가인 거고요. 나누기 10이란 값이 부가세인 거예요. 혹시 이 개념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가 10,000원, 부가세 1,000원 포함돼서 최종 소비자가는 11,000원.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건 이 11,000원이 측정이 될 거거든요. 이 11,000원이 주어졌을 때 이 1,000원과 10,000원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 금액의 최종 금액에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판매 원가와 판매가가 판매 부가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구입가는 제가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물건을 사드리는 가격을 구입가라고 할 거고요. 이 구입가에는 마찬가지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구입 원가와 그 구입 원가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건을 5,00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럼 그 5,000원 안에는 5,000원에 대한 원가도 있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가, 제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에요. 5,000원의 물건을 떼와서 10,000원에 팔아야지 라고 하면 그게 최종 판매가가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외국 같은 데 보시면 물건을 계산할 때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냥 판매가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얼마를 팔았다라고 하면 그 판매가에는 판매 원가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요거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뭐냐면 내가 어떤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나 아니면 11번가 이런 데에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제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입점, 내가 어디 온라인 상에다가 입점을 하면 그 오픈 마켓에 대한 사용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각각 업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수수료가 가전 같은 경우에 7%,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가정은 5%, 도소는 10%, 생활가정은 기본 수수료가 9%. 이게 각각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수료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내가 만약에 어디에 입점한다라고 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의 수수료가 다 책정이 되더라고요. 요거에 맞춰서 저희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의류가 11%, 건강이 9%.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쿠팡, 뭐 11번가 이럴 때는 10%고요. 네이버 스토어 이런 데는 5% 이렇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복잡합니다. 카드로 결제했을 때 수수료랑 현금으로 결제 수수료들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또 월 매출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할인을 많이 해주고 월 매출이 적은 사람한테는 또 할인을 좀 적게 해주고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수수료가 8%입니다 라고 했을 때 10,000원의 수수료 8%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계산하는 방법은 이 8%는 100 중에 8을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소수로 나타내면
0.08이에요. 아까 부가세는 10%는 0.1이었잖아요. 실제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계산하는 건 소수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800원이 나온다. 계산할 줄 아시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용어입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왜냐면 종합소득세는 물건을 팔고 바로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올 말에 물건을 쭉 팔고 난 다음에 말에 정산해서 한 번에 세금을 떼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보여요. 내가 지금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어. 얼마 벌었네? 라고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 소득에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걸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8개에 해당해서만 세금을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1번부터 6번째 이걸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번부터 6번까지를 연말에 한 번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이자소득이 얼마고 배당소득이 얼마고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걸 종합소득세라고 한답니다. 7번째, 8번째에 있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따로 신고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합니다. 소득을 내는데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누진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얼마 내 이게 아니라 소득 금액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더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을 누진세라고 합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소득에 대해서 구간에 낮춰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제 1년간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 그 금액에 대한 6%를 세금으로 걷어들여요. 근데 제가 만약에 1년 동안 소득이 2천만 원이 되면 2천만 원은 15%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누진세는 이래요. 2천만 원은 전체의 15%를 매기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금을 매기고요. 1,200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종합소득세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제가 2천만 원이면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구간을요. 1,2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나눠지는 거고 1,200만 원은 6%를 적용하는 거고요. 이 8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하는 법 이해되셨죠? 1,200만 곱하기 0.06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72만 원의 세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800만 원에 대해서는 0.15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8, 5, 40이니까 120만. 8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소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떼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다시 합쳐줘서 192만 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제 1년 소득 2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건 팔고 바로 내는 게 아니라 1년 있다가 정산하는 금액이에요. 요것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계산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일 테니까. 그래서 총 5억 원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5억 원 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을 42% 떼요. 42%면 거의 절반이죠. 그죠? 아마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우리 그런 상상하지 않나요? 나 로또 10억 당첨되면 얼마 환급 받을까? 그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5억 넘는 건 반을 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로또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요 계산한 게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세율대로만 딱 하면 실제로 내 연봉이 1억 5천이야. 그러면 내 세금은 38% 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1억 5천만 원에 30%를 다 떼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율은 38%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38%를 뗀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일일이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계산을 제가 그 누적 금액으로 1,000만 원 단위로 계산을 해봤어요. 1,000만 원일 때는 세액이 60만 원이고요. 아, 요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 이게 몇 프로냐면 6%입니다. 네, 여기가 오타예요. 6%. 1,000만 원은 1,200만 원 이하니까 그거에 대한 6%니까 세금이 얼마냐면 60만 원. 2,000만 원은 세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192만 원을 떼요. 요 192만 원 제가 떼는 거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2,000만 원이면 세율 15% 아닌 거예요. 왜 아니냐면 그 전 금액에선 6% 대응하고 그 다음은 15%니까. 그래서 그걸 총 계산하면 2,0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342만 원인데 192만 원인데 세금 비율로 따지면 약 9.6%예요. 3,000만 원, 내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되면 세금이 11.4%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단원별로 제가 8,0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표로 다 나타냈어요. 요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엑셀 파일에도 표로 나왔고요. 필요하시면 요거 스캔으로 딱 이렇게 캡처해 놓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내 연봉이 7,000만 원, 7,000만 원이면 한 16.5%는 세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종합소득세 넘어갈게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실제로 이게 이해가 쉬워서 좀 길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통해서 제 마진을 어떻게 남기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판매하고 있는 그 음료인데요. 파이어진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혹시 수험생분들 공부하시려면 밤에 잠 안 자려고 요거 말고 비슷한 그 음료들 있죠. 그죠? 그거 많이 드시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저 요거 한번 먹어봤는데 요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종류를 먹어봤는데 광고하는 거예요. 이게 맛있습니다. 이름은 파이어진인데 홍삼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저 실제로 요거 수업 준비할 때 이거 먹고 밤새서 자료 준비하고 하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음료로 드셔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맞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얼마에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계산하는 방법은 목표는 이거죠. 제가 이거를 공장에서 물건을 떼와요. 그리고 쇼핑몰에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자, 제가 계산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구입 가격이 2,200원이에요. 제가 공장에서 2,2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을 정할게요. 얼마에 팔까요? 장사 해보셨나요? 저는 안 해봐서 얼마가 적당할까 잘 모르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나는 3,300원에 팔아야지 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정해야겠죠. 판매 가격 정했으면 수수료. 내가 어디 쇼핑몰에다가 입점을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어디 뭐 쿠팡 뭐 이런 데다 딱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오픈마켓 수수료가 10%라고 가정할게요. 아까 뭐 가전 이런 건 비쌌지만 요거보단 작았지만 10%라고 가정하고요. 제가 뭐를 계산할 거냐면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할게요. 요거 계산하고 그럼 이제 나에게 이익이 얼마가 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입 가격을 나누셔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이 구입 가격에는 뭐하고 뭐가 포함되어 있죠? 구입 원가요. 그리고 구입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 구입 원가 구하는 방법은 얼마 하시면 된다 그랬죠? 구입 원가 계산하는 건 2,200원 중에 나누기 10이라면 원가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앞에 표를 찾아보시면 그럼 얼마냐면 2,000원 딱 만들어져요. 20이 나누기 11이니까. 그리고 내가 산 거에 부가세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200원 나누기 1.1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거꾸로 했다. 여기 1.1로 나눠야 돼. 1.1로 나눠서 2,000원이고요. 부가세는 나누기 11입니다. 부가세 나누기 11하면 얼마 만들어지냐면 200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눈에 보이시나요? 2,000원, 2,000원에 10% 200원. 이걸 합쳐져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00원. 대신 이게 먼저 선행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부가세 얼마예요? 2,200원에 10% 아닙니다. 나누기 1.1, 11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원리를 찾아보시면 우리는 부가세를 낼 때 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냐면 마진, 이득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2,200원에서 3,300원으로 늘렸으면 이 3,300원에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구입 가격에 대한 200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공장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해서 얘를 이제 까줍니다. 이거는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장 부담입니다. 나 부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두 번째. 두 개로 나눠져요. 판매 원가와 판매 부가세. 어떻게 계산하죠? 1.1을 나누면 판매 원가입니다. 얼마? 3,000원. 판매 부가세는요 1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판매 가격에 대한 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 판매 부가세 300원.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제가 다 부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실제로 이 300원 중에 이 200원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판매가 3,300이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부가세 300이지만 실제로는 200원은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300 중에 저는 아마 100원만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거 구분하시면 돼요. 세 번째, 오픈 마켓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도 요즘에 세금을 안 떼는 데가 없어요. 수수료에도 세금이 딱 포함이 됩니다. 수수료 원가와.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판매 가격의 10%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에 팔았죠? 3,300원이요. 그럼 수수료는 총 수수료는 33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찾아낼 수 있겠죠? 이 330원 중에 수수료 원가가 있어요. 수수료 원가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내가 수수료를 낸 330원 중에 그 중에도 300원이 있고 30원이 이렇게 있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일단 세분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마진을 계산할 때 세금은 어떤 거예요? 나라에 내는 거니까 그걸 다 제외하고 원가만 가지고 마진을 계산하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구입가격, 판매가격, 수수료들을 원가와 부가세로 다 쪼개놨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차익을 계산할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마진이 얼마 남나요 할 때 여기서는 중요한 거예요. 차익은 뭐만 계산하자고요? 세금은 생각하지 말자. 원가에서 판매한 원가에서 구입한 원가 그리고 수수료 낸 거 수수료 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냐면 요거는 오픈마켓에서 부담해요. 실제로 제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 요거 부가세인데요. 그죠? 이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요거는 오픈마켓에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수수료는 330원을 내는데 나중에 30원 돌려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내야 되는 건 판매 차익, 여기 계산하는 차익에 대한 수수료만 나중에 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차익을 계산을 합시다. 차익을 계산하면 공간이 모자라서 옆으로 좀 이렇게 넘어올게요. 네 번째. 차익은 판매 원가. 얼마에 제가 팔았죠? 3,300원인데 그 중에 얼마인 거예요? 3,000원. 빼기 구입 원가. 2,200원에 샀지만 실제로는 부가세를 제외한 원가는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330원을 냈지만 수수료 원가만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는 마켓에서 내주는 거니까 실제로 요 300원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남냐면 1,000원에서 300원을 빼니까 700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뭐만 계산하자고요? 원가, 원가, 원가. 요것만 계산한 실질적으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 차익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진인 거예요. 마진. 이건 누구 마진이에요? 제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가 발생할까요?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차익에 대한 몇 퍼센트죠? 10%. 그래서 700원 중에 곱하기 0.1을 한 70원. 이 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나의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최종 마지막 여섯 번째 수익입니다. 수익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이익이라는 말도 쓸 수 있죠. 요거 자체가 본격적인 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됩니다.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700원에서요. 빼기 70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30원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한 저의 소득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 판매 원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 마진 남나요? 라고 하는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걸 일곱 번째 수익률 이라고 하는데 수익률은 판매가에 대한 비율인 거예요. 제가 얼마에 팔았죠? 3,000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판매한 가격은 3,300원, 부가세를 포함한 3,300원이니까 3,300분의 630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되냐면 100을 곱하면 얘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수익률은 퍼센트고 퍼센트는 비율이잖아요. 3,300 중에 630이 얼마만큼 비율이냐 분수로 나타내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0이랑 약분되죠. 요거 계산하시면 약 얼마가 나오냐면 19% 이렇게 나와요.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수익률은 630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2,200원짜리를 3,3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마진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부가세 다 빼고 19%가 남는 거예요. 630원이 남는 겁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자고요? 어차피 수수료 계산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내야 되는 수수료, 부가가치세는 어디에서만 내는 거예요? 마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가격, 판매가격, 수수료에는 각각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제외해요. 제외하고 원가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원가들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이 3,000원이 판매가고 거기에서 구입가 빼고 수수료 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얼마가 남았냐면 700원이 남았는데 그 700원이 저의 차익인 거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700원에 10%에서 70원 해서 630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물건 팔았을 때 남은 돈인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말에 뭐를 해요? 소득을 정산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또 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630원에 대한 세금을 또 뗄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전 소득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제 넘어가서 앞에 지우고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지금 2,200원에 되어서 3,300원에 팔고 소득이 630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내가 내년에 내는 소득세 내기 전 소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더 나아갑시다. 왜냐면 우리 돈 많이 벌었다가 세금 다 떼고 나면 실제로 이만큼 못 버는 걸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는 마찬가지로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전체에 매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630원에 대한 소득만 매기는 거예요. 내가 벌어둔 돈은 실제로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금을 떼는데 세금이 아까 어땠나요? 구간별로 다 달랐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표를 찾아서 계산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제 소득 세율이 얼마일까요? 이제 정하셔야 돼요. 앞에 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대충이라고 잡을게요.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8%라고 요렇게 잡겠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그 동영상 다운로드에다가 올려드린 거에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입력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했어요. 저는 이게 1200만 원 이하가 6%였어요. 그리고 1200만 원 이상인 거에서는 15%를 떼서 제가 대충 나는 이걸로 한 1500만 원 벌 거야 라고 생각해서 1500만 원 정도 되면 한 소득세율이 약 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써있죠. 제가 얼마 벌었어요? 하나 팔아서 630원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곱하기 100분의 얼마 되는 거냐면 8%니까 8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분의 8 말고 제가 안 썼죠. 아까는. 이걸 그냥 뭐로 써도 돼요? 0.08로 써도 돼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빵 지금 6.3이니까 83, 24 점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86에 48 그러니까 50.4 요렇게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50.4원이 만들어져요. 50.4원이 나오고요.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반올림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소수 첫째 자리에서 요걸 반올림해서 약 50원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630원 중에 50원이 이제 나중에 내년에 떼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당장에는 630원이 들어와요. 하지만 내년에 이 중에 50원은 떼간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때를 생각해서 빼놔야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계산해도 되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찾아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비비를 꼭 남겨놔라. 예비비가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하자가 있어서 교환이나 환불 뭐 고객의 변심에 의해서 환불할 수도 있고 그때 비용 처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대요. 또는 이 물건을 광고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이 금액에 대해서 마진 중에 몇 %는 광고비로 투자하자라고 하는 부가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비용이 있어서 그걸 잠재적으로 약간 보험식으로 떼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예비비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비비는 뭐냐면 교환, 환불, 광고료 등에 대비하여 부대 비용 지출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빼놓자. 근데 그 빼놓는 건 전체 금액에서 빼놓는 게 아니라 내가 얻어들이는 이 소득의 몇 %를 여기에 투자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으로 여러분들이 또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비비를 몇 %로 잡을까요? 보통은 5%로 잡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5%로 잡겠습니다. 예비비를 5% 잡는데 이건 뭐의 5%냐면 소득의 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630원 곱하기 0.05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점 하나 가고요. 그 두 개의 점 여기 가니까 5, 3, 15 5, 6에 30 30이니까 31.5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이 중에 반올림 할게. 반올림하면 약 32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값도 제가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다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최종 순이라는 말을 붙일게요. 제가 뗄 거 다 뗐어. 이거 진짜 내가 그냥 먹는 거예요. 최종 순이익 마진이라고도 하나 봐요. 진짜 내가 위험한 것까지 다 뗀 거예요. 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어디서 빼면 되죠? 요 630원에서 나 소득세 빼고 그 다음에 예비비 빼는 거예요. 그래서 630 빼기 50원 빼기 32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 82원을 하면 되니까 8, 4, 548원이 만들어지네요. 이렇게 된다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순이익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종합소득세 예상해서 빼고 예비비 빼면 순이익이 만들어집니다. 길었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팔았어요. 요거 하나 팔면 얼마 떨어졌냐면 548원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갈까요? 순이익률. 마진율이라고 하죠. 순이익률은 누구에 대한 순이익률이 되는 거냐면 내가 판 금액, 그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기 나름인데 보통은 최종 판 금액 중에 몇 프로가 내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판매가의 몇 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300원 중에 548원 이렇게 만들어지고 곱하기 얼마요? 100을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요거는 제가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계산기를 한번 사용을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548원) 나누기 (3,300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비율이 나오고 약 16점 얼마 나오니까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약 16%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이 물건 하나 팔았을 때 16%가 남습니다. 이게 최종입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저 사실은 수학만 할 줄 알지 이런 과정, 유통 과정 잘 몰랐거든요. 근데 최대한 제가 많이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로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요 과정을 거치면 얼마를 내가 남길 수 있는구나. 그리고 유통 구조가 얼마가 되니까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하는 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과정을 제가 엑셀식으로 만들었어요. 엑셀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링크 해드려서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시고 제가 아마 저희 실장님이 그 화면도 아마 이렇게 캡처로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 딱 입력하면 마진이 몇 프로 남는구나. 그럼 내가 물건 얼마 사왔을 때 15% 나오려면 얼마에 팔면 되지? 숫자 조금씩 조정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강의 중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저 이거 소득세 계산하는 거 또는 제가 사업을 하는데 궁금한 거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계산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질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